고수를 성장한 토지병장입니다. 이번에는 개발 실무에 있어서 알박이와 부당이득,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알박이하고 부당이득, 이게 많은 관심이 있죠. 알박이가 대표적으로 연상되는 게 뭡니까? 땅을 잘 사두면은 필요한 사람한테 몇십 배의 그 이익을, 투자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니까 꿈 같은 얘기죠. 그래서 알박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판례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고 예전처럼 그냥 묻지마 알박이는 이제는 힘들지 않나 있습니다. 그래도 꽤 때로는 알박이로 해서 본인치 않게, 그러니까 이 본인과 의도가 다르게 알박이로 해서 큰 투자 수익을 내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알박이가 뭐고 부당이득이 뭔지 이런 내용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원래 2017년에 이게 2019년 정도쯤에 이게 포스트한 건데 정리한 건데 2017년에 온라인상의 보도자료가 아주 유명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전에 밴드라든지 뭐 어떤 다른 내용을 좀 소개했는데 이 영상 블로그에 소개하지 않았다 이때 제가 이제 정리한 거거든요. 현 시점에서 봐도 괜찮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뭔가 이게 뭡니까? 기사 내용이 한번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아파트 있죠? 여기 뭐가 있어요? 예전 집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한 거예요? 알바기로 한 거죠. 뭐 절대 안 팔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요것만 찍고 이건 그대로 남겼습니다. 그쵸? 그대로 남겼죠? 아주 괘씸하니까, 화가 나니까, 있겠죠?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주 그림을 보니까 대단하죠? 근데 중구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있겠죠? 이렇게 아주 그림이 알박이 이런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당시 이 판례로 인해서 개발하신 분이나 땅 소유자들은 동상이몽하였죠. 이거 무슨 말이에요? 서로 이익을 어떻게 이익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셨다 이겁니다. 그 당시에는 2017년 때 나왔을 때는 이 판례가 나왔을 때는 대단했습니다. 관심도가 상당했습니다. 지금에서야 뭐 알바기 정도야 누구나 생각하지만 굉장한 이슈였거든요.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박기와 부당이득죄. 알박기라도 하고요. 알박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알박이, 죠? 뭐 알박기나 알박이 같은 의미를 봐야 되겠죠. 알박이나 알박기하고 같은 의미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 판례가 이 기사 내용 있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대로 가져왔다는 얘기죠. 한번 읽어보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알박기로 40배.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40배. 근데 이게 부당 이득죄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득이냐? 부당 이득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대법은 뭐라고 했냐면 15년도 안 돼. 40배 이익 남겨 팔았어도 범죄 성립 요건에 부합해야지 부당 이득이다. 40배 나왔어도 범죄가 돼야 부당 이득이지 범죄가 되지 않으면 부당 이득이 아니라고 한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 예정지 땅 일부를 미리 사들인 뒤 미리 개발 사업자에게 고가를 팔아 이익을 남기는 부동산 투기죠. 투기 수법을 일컬어 속칭 알박기라고 합니다. 한편 우리 형법 제349조 1항은 다른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처벌하는 부당이득죄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 있습니다. 자신이 매수한 자기 땅으로 이익을 남기는 일이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측면에서 당연히 허용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궁박 상태를 이용해서 얻은 이익이라면 부당이득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강제로 사인해가지고 이득을 취한다든지 이건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거죠. 협박한다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아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맞지만 궁박한 상태는 아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 알박기가 개발 사업자의 궁박 상태를 이용해 남긴 것에 해당돼 부당이득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한 판례가 있다. 그렇죠? 이 판례가 나온 겁니다.
1991년 4월 A씨는 X라는 부동산을 매수해서 5년간 그 땅에 거주하다가 인근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사한 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S부동산을 소유하고 관리했습니다. 팔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2005년 많이 지났네요. 15년 지났네요. 1월 B라는 회사가 S부동산 부지를 포함해 인근 사업 부지에 아파트 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B회사는 A씨 소유 S토지를 비롯해 몇 건의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건설 사업계 승인 신청이 지연돼서 월 6억 원 정도의 금융 이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겁니다. 알겠죠? 손해가 이제 막심하다는 거죠. A씨는 S부동산을 팔아달라는 B회사의 계속된 제안에도 줄곧 거부하다. 결국 인근 다른 토지에 비해서 40배가 넘는 가격에 대여서 B한테 팔았습니다. 40배입니다. 40배. 검찰은 A씨가 아파트 건축 사업 추진 사업 부지 중 일부 토지를 사들인 뒤 이를 40배 넘는 가격에야 대판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된다. 그래서 형법상 부당이득죄 혐의로 그를 기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주택 건축 사업이 추진되기 오래전부터 S부동산을 소유하다가 B회사의 매도 제안을 거부했고,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득을 취하게 된 것뿐이다. 뭐가 잘못이냐? 그쵸? 오래전부터 갖고 있다가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헌법에서도 재산권 보호에서 맞는 게 아니냐. 그 얘기죠. 대법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A씨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뭐냐? 형법상 부당이득죄에서 말하는 공박의 의무에 대해서 재판부는 급박한 공공입니다. 그걸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현재의 부당한 이익의 취득은 단순히 시가와의 이익과의 그 배율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 10배든 100배든 이런 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개별적 사안에 있어 일반인의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에 피해자가 공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그 반대급부 사이에 현재 부당한 불규정이 존재한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신분과 상호 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절박한지, 계약을 체결한 둘러싼 협상 과정, 협상은 뭐 과정이라든지 뭐 아주 막무가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피해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거래할 신의치자 의무. 참 복잡해요. 이런 게 법률이란 것이 일반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뭐 쉽게 안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판단해서 부당이득이 해와야 한다. 그러니까 이 공방 여부를 판단한다. 이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질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사적 계약, 요게 중요하죠. 헌법에 있는 겁니다. 사적 계약자의 원칙을 고려해서 범죄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에 있는 거랑 공바 상태랑 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하겠습니다. 헌법에 이게 명시가 있으니까 계약 자유 원칙이 있죠. 계약 자유 원칙이 있습니다. 헌법에. 그래서 10배를 팔든 20배를 팔든 그건 보장돼야 되겠죠. 이게 뭡니까? 자유시장 경제 질서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에 따라 A씨 소유 S부동산과 같이 개발 사업 등 추진되는 사업 부지 중 일부의 매매와 관련된 이른바 알박기 사건에서 부당이득죄 성립 문제가 되는 것은 법원은 이와 같은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재판부는 여기서 나와 있죠. 재판부는 A씨에게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피해자에 대항되는 B회사의 개발 사업 등에 추진되는 상황을 미리,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전에 알고 그 사업 부지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리 알고서. 이건 15년 지났어요, 근데. 15년. 이거 모르죠? 이거 몰랐겠죠? 피해자에게 협조할 듯한 태도를 취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한 다음에 마음이 변한 거예요. 협조를 거부하는 거. 이런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 이거는 진짜 나쁜 사람이죠. 이렇게. 등과 같이 B 회사가 공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미리 알고서 했으니까. 아니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빠지게 된 데에 A씨가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하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크죠. 알겠습니다.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A씨가 단지 개발 사업 등 추진되기 오래전부터 사업 부진의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이를 매도하라는 B씨의 제안을 거부했고 이 이후 제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큰 이득을 취하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죄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했다. 그래서 따라서 재판부가 A씨가 40배 이상의 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부당이득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맞죠? 이게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겠죠? 맞습니다.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몰랐잖아요. 개발 계획은 나중에 한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된 거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에 따라 인정하셨다고 하십니다. 판례 뜻은 대법원은 개발 사업의 부지 일부의 매매와 관련된 이른바 알박기 사건에서 부당 이득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했다. 그래서 알바끼를 이익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 이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몰랐다. 오래전부터 했다. 사전에 몰랐다. 그 다음에 협조하다가 안 한다. 마음 뺏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 헌법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3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익을 취한 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작네요. 그죠? 작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숙제할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오래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위에 개발한다고 해서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이득자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 그래요. 개발한다고 해서 내가 이 땅이 이만큼 있는데 요만큼은 이제 그 땅이에요. 타인의 땅입니다. 개발한다고 해서 협상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협상해서 난 개발할 수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뭐가 됩니까? 막대한 토지대를 들여서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부담되면 요렇게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모양이 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개발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이거를 개발하는데 여기를 땅 봤는데 이 최소한은 뭐를 확인해야 됩니까? 이 등기부등본 같은 거 확인하거나 언제 매입했는지, 외지인인지 아닌지 그런 거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정상적으로 매수 청구권이라든지 매도 청구권이라든지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죠. 파 달라.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 편의상으로 "여기 개발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접근해서는 큰 낭패를 봅니다. 이런 게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거를 협상하다가 6 개월만 1 년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개발하려는데 개발하는 사람은 타이밍을 놓치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금융 비용 같은 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해요. 결국은 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떤 손해가 있을까요, 그동안에? 아무 손해가 없습니다. 왜? 만나러 가는 것은 이쪽에서 만나러 가야 되는 거죠. 이쪽은 그냥 계속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계속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금융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고 타이밍도 무시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협상할 시간도 많이 지루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부랴부랴 매도하게 돼요. 매수죠. 부랴부랴 비싼 금액으로 매수하게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토지 개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토지 작업할 때 이 부분을 모르면 오랜 기간 동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개발을 하면 늘 그런 얘기합니다. 땅을 확보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고.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나라는 그 자유미 그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어제까지 A하고 B가 땅이 있어요. 이게 B가 어저께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안전장치가 없고 난 다음에 없어요. 그럼 내일 가서 파기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소용 없어요. 너 뭐 고소하고 뭐하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뭐 잘못이 있어. 그러면 뭐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 손해보는 사람 누굴까? 그거 생각하면 어렵죠. 물론 조금 전처럼 하기로 해놓고 뭐 응? 나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기로 해놓고 안 한다. 그럴 때는 이제 공박 상태로 가서 재판을 가게 되겠죠.
하지만 그 기간은 어떻게 어디서 보상받으래? 그러니까 잘 그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공박의 의무를 앞서 봤습니다. 상태를 이용해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는 이렇게 취한다. 좀 전에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바기하고 부당이득 어떤가요?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는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요? 조금 더 다른 기사도 한번 있어서 가져가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알박기하고 부당 이득죄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도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부진의 부동산의 매입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사업 부지에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부당하게 높은 금액의 보상금을 받으러 가는 것을 소위 부동산 알박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알박기가 형법상 부당이득죄에 해당될까요? 이거 매입을 할 필요한데 이렇게 단순한 이거 볼 때는 부당이득죄 한번 보겠습니다. 부당이득죄는 사람의 공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데 성립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대법원은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한번 어려운 내용이지만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한 번만.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공박이라 하면 급박한 공공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여기 있죠. 피해자가 공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신분이라든지 아주 압력 관계가 있는 거, 그렇겠죠? 상호간 관계, 그렇죠? 높은 사람이 지위를 이용해서 하는 거, 그것도 그 공박이죠.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 피해자가 그다음에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이고 특히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현저하게 부당한지 여부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와 여기에 파생되는 계약자의 원칙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당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 보유기간 이거 중요하죠. 주변 부동산 시가 가격 결정을 둘러싼 쌍방의 협상,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갑 건설회사의 공동체 신축 사업을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을이 사업부 전에 토지 소유자 병을 회유하여 미리 알고 있었죠 을이 토지 소유자 병을 회유하여 갑과 맺은 토지 매매 약정을 깨고 자신에게 이를 매도 이전 등기하게 한 다음 이를 갑에게 재매도 을이 알고서 한 거죠. 이 병원거를 산 다음에 그래서 이 을이 갑한테 팔려온 거예요. 재매도. 2배 이상의 매매대금과 양도소득세를 부담시킨 사안에서 이 토지가 전체 사업 부진에 갖는 중요성, 을의 자력, 갑의 사업 행정도 고려할 때 부당이득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이건 부당이득죄 성립되겠네요. 딱 봐도. 저 알고서 했으니까 이 미리 알고 있다는 거 앞서 봤죠? 미리 알고 있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그러나 다른 사안에서는 개발 사업 등이 추진되는 사업 부지 중 일부의 매매와 관련된 이른바 알박기 사건에서 부당 이득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발 사업 등이 추진되는 상황을 미리 알고 그 사업 부지 내에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이거나 좀 전 그 앞에 봤죠? 피해자에게 협조할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할 것처럼 같이 추진하도록 한 경우에 협조를 나중에 거부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피해자가 공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 데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하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한 정도에 이르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개발 사업 등이 추진되기 오래전부터 이게 포인트죠. 사업 부진의 부동산 소유하고 온 피고인이 이를 매도하라는 피해자의 제안을 거부하다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큰 이득을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좀 전에 봤던 40배의 사건이죠. 함부로 부당이득죄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판시했습니다. 좀 전에 그 40배 그 판례. 그래서 이거 지금 수년부터 해서 제한 인건투 40배 이거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이게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 이거죠. 이처럼 소위 부동산 알박기 사건에서 법원은 개발 사업 등이 추진되는 상황을 미리 알고 그 사업 부지 내에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이거나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 데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했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 부당이득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이해되시죠? 그 상반되는 판례를 가지고 이거 이 앞에 요 판례랑 요 판례 좀 다르죠? 근데 뭐 이 같이 연결하면 됩니다. 뭐예요? 미리 알았냐? 미리 몰랐냐? 그거죠. 이거는 알고서 한 거죠. 이건 부당이득죄입니다. 이건 몰랐잖아요.
이거 40배. 15년 전에 샀잖아. 몰랐잖아요. 이거는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알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구분은 되시죠? 한번 읽어보시면 아 알고 모르고 차이가 있구나. 우리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잘 이해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내용까지 4권에 산 땅, 13억에 판 알박기 부담일지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 예정 부지를 땅 일부를 4권에 샀어요. 1년 만에 13억에 팔았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판결이 나왔습니다. 알박기의 적극성과 책임 정도를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금정구 토지 50대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거 여러 가지 기소에다 이렇게 무죄했다. A 씨는 2012년 7월 부산 금정구의 토지를 이 1,700평방미터를 소유자 12명으로부터 4억 4천만 원 사들여서 이듬해 2013년이죠. 9월 이 지역에 아파트 건축 사업을 진행하던 B회사에 13억을 받고 팔았다. A씨는 세 가지 혐의를 기소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또 소유권 이전 등을 하지 않았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한 것이 첫 번째. 이 과정에서 전매차에 9억 2천만 원에 대한 양도세도 안 냈고 등기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양도세 4억 6천만 원 내지 않은 점 이것도 적용했고 마지막으로는 전체 사업 부지 내에 12.7% 해당되는 이 땅을 사들이지 못하면 사업 진행이 어려운 B회사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혐의였다. 세 가지를 전부 다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법원은 세 가지 중 앞선 두 가지만 유죄고 이 두 가지 앞서 이렇게 이게 이 등기 부동산 등기법 위반하고 양도소득세 안 한 거 그래서 요거는 유죄하고 부당 이등 협의에 대해서는 A씨가 B회사의 궁박한 상태에 빠지도록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했다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했다고도 현재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도 인정하고도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좀 입증을 잘 해야 되겠네요. 그쵸? 알았냐 몰랐냐 이거죠. 이렇게 세 개의 세 개죠. 세 개의 사례 가지고죠. 세례 이제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 40년. 그쵸? 첫 번째 40년 요거 했고 두 번째 뉴스는 어땠습니까? 정보는 보도 자료는 두 가지 사례가 있고 나머지는 견열성 이게 연관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 방에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알박교하고 부당이득죄의 결론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알박기하고 부당이득죄 이게 우리가 실전에서는 중요합니다. 왜? 잘못하면 토지업소 잘못하면요. 토지 잘못 사면 타이밍 놓치면 크게 아주 이익은커녕 손실이 막대할 수가 있어요. 손실이. 그래서 처음에 할 때 뭔가 이 카페를 한다든지 공장을 한다든지 할 때 내가 이만큼 사고 뭐 개발하다가 이만큼은 나중에 매수해야 되겠지.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조그만 땅이니까 이것도 뭐 50평밖에 안 돼. 예를 들어서. 이런 땅은 별 쓸모도 없잖아요. 누가 뭐 개발하기에도. 그러면 내가 나중에 적정하게 사올 수 있겠지. 이렇게 했다가는 큰 거 다툰다는 겁니다. 이게가 만약에 이게 평당 이게 100인데 여기가 내가 꼭 필요해. 그러면 이제 뭐 주차장에 뭐 할 때 거기서 뭐 3배 부르는 건 기본이죠. 이렇게 당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뭡니까? 이 설계 이거 매수하기 전에 설계 부분을 도면 같은 거를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땅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는 없어도 개발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결국 이 사람은 이제 이것만 가지고 개발하면 이 사람 나중에 손해가 되니까 후회합니다. 후회는. 하지만 그 심리전에서는 상당합니다. 이게 고도의 서로가 뭐합니까? 심리전에 고도의 심리전이 대단합니다. 이게 이 심리전 때문에 이 개발의 성패가 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토지 개발에 있어서 이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실무 개념, 알박이하고 부당이득죄 정확히 알고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잘 알고 토지 개발에 있어서 알박이하고 부당이득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